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한 게임 중독자의 이중생활, 다크 엔젤. 여러분, 게임 중독자에 관한 뉴스를 종종 TV에서 보셨죠? 게임에 너무 빠진 나머지 현실 세계에서 일상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심지어는 게임에서 당한 분풀이를 실제로 찾아가서 해를 입히는 사건도 있었죠. 제 이야기는 게임 중독증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어느 지하주차장. 무언가에 쫓기듯 공포에 질려 뛰어가는 한 여자. 결국 여자는 누군가의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과연 누가, 왜 여자를 죽인 것일까? 꿈속에서 저는 다크 엔젤이 되어 있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몬스터를 찾아 헤맸죠. 어느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최모라는 한 환자에게 최면을 걸고 상담 중이었다. 26살 청년 노원일. 그는 지나친 게임 중독 때문에 최모란을 찾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증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게임 중독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그는 요즘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자꾸만 자신이 중독돼 있던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는 것. 사실 6개월 전 원일이 최모란을 처음 찾았을 때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증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그녀를 잊기 위해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한 원일은 게임을 하느라 학교도 가지 않고 식음까지 전폐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원일은 점점 게임과 현실 세계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 원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학교도 안 가고. 다 필요 없어. 가 좀. 원일과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돼 지방에서 올라온 원일의 어머니는 이곳에 와서야 원일의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됐다. 나 게임할 거야. 원일아, 제발. 결국 원일의 부모님은 원일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말았다. 야, 게임하게 해줘. 게임하게 해달란 말이야. 이제 원일은 변했다. 아직 통근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원일은 컴퓨터를 보고도 게임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그런 원일의 빈 시간을 메워주는 건 바로 TV 시청. 조금은 무료한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게임에 중독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생겼다. 또 멍이 들었네. 게임의 주인공 다크 엔젤이 되는 꿈을 꾼 다음 날은 온몸이 쑤시고 심지어 멍까지 들었다. 잠자다 부딪혔나?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거 뭐지? 내가 산 거 아닌데. 원일의 옷장 안에 들어있는 낯선 가죽 재킷. 원일은 잠시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머니가 사다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마포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아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여성만 노려 살인 행각을 벌이는 범인은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었고 키 180cm 정도 되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뭐? 용의자를 놓쳤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놈이 귀신 같은 놈이어서 말입니다. 뭐? 귀신? 이곳의 형사들은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여튼 오늘부터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진짜 벌써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거냐? 이 자식 내가 꼭 잡고 만다. 한편 원일은 다시 꿈속에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등에 칼을 맨 다크 엔젤이 된 원일. 게임 속 주인공이 된 원일은 몬스터를 쫓아 미로 같은 골목을 누볐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난 원일은 이상함을 느꼈다.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왜 입고 있지? 분명히 추리닝을 입고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가죽 재킷을 입고 있다니. 원일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모르겠다.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다 TV를 켜는 원일. 그런데 이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었으며 키 180cm 정도의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순간 원일은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내가 아니겠지? 에이, 설마. 결국 재킷 속에서 발견된 영수증을 들고 그곳을 산 듯한 옷가게를 찾은 원일. 네, 우리 옷이 맞는데요? 여기 우리 상표 맞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옷을 샀단 말이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문 닫을 때쯤 오셨었는데. 아휴, 약주 한잔 하셨었나 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혀 기억이 없는데 한밤중에 자신이 이 가게에서 옷을 사다니. 내가 이 옷을 산 게 한 달 전.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한 달 전. 혹시 그렇다면 내가? 아니야, 난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아이씨,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래, 만약 내가 또 나간다면 이 종이가 떨어져 있겠지? 그래. 자신이 목류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원일은 사실 확인을 위해 종이를 문틈에 끼웠다. 아니야. 그래, 차라리 잠을 자지 말자. 안 자면 될 거야. 그래, 자지 말자. 그날 밤 골목길을 걸어가는 한 여자.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한 그림자가 있었다. 여자는 자신을 쫓는 사람을 발견하고 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점점 간격을 좁히며 따라오는 검은 그림자. 결국 여자는 칼에 찔리고 말았다. 그리고 조용히 현장을 떠나는 검은 가죽 재킷의 남자. 다음 날 잠에서 깬 원일. 또다시 가죽 재킷을 입고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게다가 마포구 연쇄 살인 사건의 7번째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2시경에 피해자 이모 씨는 혼자 집으로 귀가... 어젯밤 어김없이 발생한 의문의 살인 사건. 그리고 원일이 문틈에 끼워 넣었던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원일이 어딘가를 나갔다 온 것이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방바닥에서 피 묻은 칼 한 자루를 발견하는 원일. 내가 범인이었어. 내가... 정말 원일이 목류병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한편 강력반 형사 정보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수사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이거 죽겠구만. 마을놈의 범인은 안 잡히고. 그런데 그때 경찰서로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네, 마포경찰서 강력반입니다. 네? 마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요? 거기가 어딘데요? 정신병원이요? 최모란의 병원에 들어선 노원일은 가방에서 피 묻은 칼을 꺼내 들고는 최모란에게 자기가 연쇄살인범 같다며 울부짖었죠. 그 광경을 본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은 놀라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모란이 노원일을 겨우 진정시켰을 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죠. 정보산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을 때 최모란은 원일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원일의 기억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어디지? 병원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아파서 나에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마음을 치료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술사로군.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누구지? 경찰이에요. 도둑을 잡는
그럼 경비병이군. 무례하군. 경비병 따위가 내 앞에 앉아있다니. 원일은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내 이름은 다크 엔젤. 그림자 기사단을 이끄는 대장이다. 어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난 몬스터를 쫓고 있었지. 사악한 몬스터. 거의 다 잡았는데. 그렇다면 몬스터는 어떻게 생겼나요? 여자인가요? 몬스터는 사악해서 무엇이로든 변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쫓고 있는 몬스터는 안경을 끼웠어. 자신을 다크엔젤이라 착각하고 있는 원일. 안경을 낀 몬스터를 쫓고 있다는 원일의 말을 들은 제가 정보사는 셋을 세면 원일이 안경 낀 여자만을 골라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라 확신했다. 하나, 둘, 셋. 자, 노원일 씨,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원일 씨는 환자입니다. 다른 인격체가 원일을 용의자로 확신한 정영사와 원일이 저지른 범행은 원일 속에 다른 인격체가 저지른 짓이라며 연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최모란. 두 사람은 팽팽히 대결하는데. 여보세요. 아, 예, 반장님. 예? 결과가 나왔다고요? 가죽 재킷의 혈흔과 칼의 혈흔이 일치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행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감식을 보낸 가죽 재킷과 칼의 혈흔이 일치한다는 경찰서의 전화. 최모란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경찰서로 향하는 정보산과 원일. 원일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앞에 나타난 한 여자. 결국 여자는 차에 치이고 말았다. 정보산이 차에서 내려 쓰러진 여자를 살피는 사이 원일은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다. 급하게 뒤따라갔지만 결국 원일을 놓치고 마는데. 예, 반장님. 지금 노원이가 도망쳤어. 제 생각에 아마 그 정신병원 의사한테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지원 요청 바란다. 그 시각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최모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때였다. 어떤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덮친 것. 그는 모란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때마침 등장한 정보산 형사. 칼바닥에 뒤돌아서. 나포구 연쇄살인마 8번째 희생자 형사 새끼까지 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노원일과는 전혀 다른 자였다. 그런데 서서히 일어나는 척하면서 정보산의 허벅지를 찌른 연쇄살인범. 아무도 없는 막다른 곳. 이제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타난 바로 이 사람. 어제 그 새끼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다크엔젤 노원일이었다. 나야말로 어제처럼 널 놓진 않는다. 내 빛의 검이 널 심판할 것이다. 마치 검을 뽑아들듯 야구방망이를 들어 범인을 내리치는 원일. 짧은 순간이었지만 원일의 야구방망이는 정말 빛의 검처럼 반짝였다. 일주일 뒤 오랜 수건이었던 몬스터를 물리친 원일은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발은 좀 어때요? 보시다시피 팔은 좀 어때요? 보시다시피요. 물론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원일 덕에 목숨을 건진 두 사람. 저 친구, 아니 다크엔젤은 이제 좀 차도가 보이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으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럼
다크엔젤은 이제 보지 못하는 겁니까? 글쎄요. 영웅은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 오지 않을까요? 친애하는 주술사여, 그동안 내게 회복 마법으로 치료를 해줘 감사하오. 이제 난 내 고향인 트리니티 월드로 돌아갈 것이오. 하지만 내 능력 중 하나인 영웅의 직감으로 다시 한번 몬스터가 감지되면 다시 한번 이 세계로 돌아오겠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